칭찬은 금세 잊혀도 따끔한 비판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가 보상보다는 위협을 우선시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칭찬보다 비판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말하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칭찬과 비판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부정성 편향은 우리 뇌의 고대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죠. 진화 과정에서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위험을 놓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었지만 칭찬을 놓치는 것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편향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칭찬보다 모욕을 더 잘 기억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마치 사회적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판이 항상 더 강력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비판이 칭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생각은 우리 주변에 만연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고 반응을 정당화하며 우리의 기억과도 잘 들어맞죠. 우리는 격려의 말보다 선생님의 따끔한 지적을 더 잘 기억하고 미디어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는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고 비판을 칭찬보다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더 진정성 있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 것일까요? 부정성 편향에 대한 많은 연구는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칭찬과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죠. 대부분의 실험은 낯선 사람들끼리 마주 앉아 공식적이고 다소 어색한 분위기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칭찬과 비판은 실제 일상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에서의 칭찬은 종종 정말 잘했어요처럼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칭찬은 감정이 실리지 않아 듣는 사람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판은 당신은 미성숙해 보여요처럼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듣는 사람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고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쉽죠. 인위적인 실험실 환경에서도 비판은 때로 실제 공격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낯선 상황에서 비판을 들으면 더욱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칭찬은 대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전달되어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피드백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결국 실험실에서의 비판은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반면 칭찬은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감정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연구들은 정말로 부정성의 영향을 측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 비난과 인위적인 칭찬의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실제 삶에서의 진짜 칭찬과 비판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깊게 다가옵니다. 실험실의 결과가 현실을 완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왜 비판이 칭찬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실험실 연구는 종종 공허하고 일반적인 칭찬과 날카롭고 개인적인 비판을 비교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칭찬은 마치 플라스틱 꽃과 같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의미는 없죠. 반면 낯선 사람의 비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아 개념을 위협하고 매우 개인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깃털과 바늘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바늘이 더 큰 흔적을 남기겠죠. 진정한 문제는 부정성과 긍정성이 아니라 진정성과 관련성입니다. 피드백의 진정한 영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칭찬과 비판을 연구해야 합니다. 실험실에서 낯선 사람의 칭찬은 종종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듣는 긍정적인 말은 마음 깊이 와닿지 않죠. 실험실이라는 공간은 감정이 오가는 일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차가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칭찬을 그저 실험의 일부 혹은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진심이 담겼는지 의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하지만 비판을 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비판은 불안감을 건드리며 우리의 회의적인 마음을 우회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 여운이 오래 남게 하죠.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그 진위를 따지며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지 혹은 상대가 예의상 하는 말인지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반면 비판은 특히 우리의 약점이나 두려움을 건드릴 때 별다른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확인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실험은 부정성의 힘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자기 관련적인 진술과 일반적인 진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자기와 관련된 피드백은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주지만 실험실에서는 이런 진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은 쉽게 흘려듣게 되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실제 일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판은 머릿속에 오래 남고 칭찬은 쉽게 사라집니다. 비판은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칭찬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험 환경 자체가 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비교하려면 피드백의 진정성과 개인적 관련성이 모두 확보되어야 하죠. 칭찬과 비판 모두가 똑같이 진정성 있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전달될 때 우리는 그 차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의 진정한 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진정성과 우리의 자아 개념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은 몇 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뢰하는 출처의 비판은 우리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줄 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칭찬과 비판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진실되고 관련성 있다고 느껴질 때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부정성과 긍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내면화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피드백은 좋든 나쁘든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피드백의 진정한 영향을 이해하려면 실험은 똑같이 진정성 있고 관련성 있는 칭찬과 비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면 그 말이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나왔는지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피드백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와야 하며 일반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멘토처럼 신뢰받는 사람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피드백을 줄 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모호하거나 형식적인 말은 쉽게 잊혀지지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피드백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칭찬은 고유한 강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접근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비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은 특정하고 핵심적이지 않은 행동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발표에서 자료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다음에는 더 꼼꼼히 준비하면 좋겠어. 처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상대방이 개선할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피드백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뿐만 아니라 그 피드백이 실제로 행동 변화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황을 넘어서 그 말이 사람들의 태도와 자기 인식에 So what's this any sure and smarter big saboteur are mine either door at star and being dark your feedback 얼마나 진정성 있고 자기 관련적으로 느껴지는지도 측정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그 말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을 때 그 말은 시스트버 bar 달렌더
단 비둘들 베이드 떠나든 브로더 더 바베기 버버스 힘은 배가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정성 자체가 강력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과 관련성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부정적인 피드백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세심한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만 무엇이 우리의 감정적인 삶을 진정으로 형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우리에게 오래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판이 항상 칭찬보다 강력하다는 생각은 매력적인 헤드라인이지만 과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험실 연구는 종종 실제 공격과 가짜 칭찬을 비교하여 결과를 왜곡합니다. 실제로 피드백의 지속력은 진정성과 우리의 자아 개념과의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은 비판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광범위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부정성에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의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형성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말이며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